네, 안녕하세요. 도서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례도 좀 독특하긴 한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집주인인데요. 집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를 줬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공장 같은 일을 하는데, 프레스를 갖다가 놓고 일을 했어요. 그건 뭐, 유아 프레스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수백 톤 정도가 나왔는데, 나중에 한 10년 동안 잘 쓰고 나가서, 뭐, 괜찮았겠지. 그러고 내려가서 봤더니, 아니, 이게, 지붕이 내려앉았네. 약간 이렇게 처짐이 생기고, 기둥에 금이 가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 임대차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차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내가 내 새 집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불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임차인하고 임대인 사이에서 이런 특수한 계약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소송하면 제가 3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제가 바로 기계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이런 기계예요. 유아프레스라고 하는 게 여기 금고래소예요. 금거래소. 금괴 같은 거 찍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유아프레스가 굉장히 무거운 기계입니다. 수백 톤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유아프레스가 한 10대 넘게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년을 빌려줬었거든요. 그 월세 잘 들어오니까 썼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중간에 보니까 금이 좀 강한다고 그래서 보수공사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퇴거하고 나갔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기둥이나 그 금이 가고 그다음에 이 처짐이 생겨서 이거 다 보수해야 된다. 콘크리트니까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것도 오래 쓰면 처져요. 이게 무거운 거 계속 갖다 놓고 하면. 그리고 이게 변형도 생기고 금도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소송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먼저 한번 저랑 한번 생각해보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소송해야 되겠냐?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신이 여기 유아프레스 갖고 작업하면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걸 밤낮으로 찍어대면서 어쨌든 그리고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그래서 나한테 빌려간 목적물을 우리한테 넘겨줄 때 금이 갔으니까 그리고 균열이 생겼으니까 보상해서 원상회복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돈 내놔라 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그 피고 쪽 임차인 쪽은 뭘 해야 될까요? 임차인은 당연히 야, 너 보증금 돌려달라. 난 내 책임 아니다. 네가 월세에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처진 거냐? 이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거지? 무슨 건물이 작업한다고 이렇게까지 처지냐? 이게 원래부터 그랬던 거야. 이 두 가지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본소와 반소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손해배상 해달라. 우리는 임대인 쪽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서는 임차인 좀 보증금 돌려달라. 왜 안 돌려주냐? 여기서 못 돌려준다는 거죠, 보증금? 왜냐하면 너 이거 다 공제해야 돼. 원상회복을 공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소송이 같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소송하니까 그쪽도 소송이 들어왔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소송한 건 아닙니다. 그 피고 측에서 그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하니까 우리는 이거 거꾸로 그 손해배상금이 더 크다. 보증금보다. 근데 본소와 반소가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감액만 해도 되는데 이분은 더 크다고 생각할 때는 반소까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소송이 걸렸을 때 그냥 단순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쟁은 생길 수 있는데 양쪽의 생각의 차이도 크고 금액의 차이가 크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런 소송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유아프레스로 인해서 정말로 균열이 생겼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법원 감정에다 감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보수보강 요청하는 어떤 뭐 구조기술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건축사들한테 뭐 보수비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한다고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을 통해서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법원 감정하게 되면 감정료가 꽤 많이 나온다고요. 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감정해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인이 완전히 내 편처럼 할 것 같지만 감정인은 법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 기술적인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소견을 밝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유아프레스로 인한 가능성이 있는데 대신 건물이 지금 노후화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때 보수를 하지 않은 이유들도 있다. 뭐 이러면서 원인을 밝히고 감정료도 이거 다 보수 보강하는데 우리가 낼 때는 집을 막 새로 져야 될 것 같이 생각하셔서 좀 매덕 그러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억, 뭐 1억 2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소송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우리가 손해배상금이 나오지만 감액을 해요. 감액. 이거는 완전히 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는 못 주겠다라고 하면 책임 제한을 하는데 감액을 여기 몇 %까지 했냐면 35%를 감액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좀 넘게 나왔는데 결국 우리가 받은 건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참 진짜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거꾸로 또 보증금을 반환을 제때 못 하시죠. 왜냐면 돈도 그때 없었고 이분은 더 피해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안 하고 있으니까 이자도 줘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소송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한번 소송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런 경우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처음에 오실 때는 이 집 때문에 집이 다 무너졌네. 다 망가졌네. 그리고 다 배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맨날 얘기해 드리는 게 뭐냐면, 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맨날 말리는 게, 이거 하시면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자신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 길을 결론이 보여요. 근데 그 결론을 얘기 드리면 막 화도 나기도 하시고, 막 오히려 저한테 흥분하시기도 하고, 이런 게 말이 되냐고. 근데 법이 그런 걸 어떻게, 그냥 가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서로 양보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미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